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은퇴 후 인생의 동반자, 자산관리 파트너, 대한은퇴자 자산관리협회의 이태광 박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꼭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뉴스를 보시면 오늘의 뉴스, 서울 집값 다시 상승세, 약 13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수도권 매수세 회복이 되면서 매도인들이 집을 안 팔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말동 기자였습니다. 이런 말들이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내 주변은 다릅니다. 우리 동네는 여전히 매물이 쌓여 있고 전세도 잘 안 나가고 오히려 가격은 떨어졌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니, 도대체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이런 의문이 드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이 지금 꼭 아셔야 할 중요한 부동산 시장 흐름을 아주 쉽고 명확하게 그리고 전문적으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국토연구원에서 2025년 5월에 공식 발표한 정책 보고서입니다. 주택시장 변동성 확대의 사회적 비용과 향후 정책 방향을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신뢰성과 객관성은 충분히 담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이 영상에서 꼭 기억하셔야 할 키워드는 세 가지입니다. 바로 전세 가격, 갭 투자, 그리고 금리입니다. 이 세 가지는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이자 그 영향을 받는 핵심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세 가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 상당수는 전세라는 제도를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보증금을 맡기고 월세 없이 거주하는 이 구조는 한국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전세 가격이라는 것은 단순한 임대차 가격이 아닙니다. 부동산 시장 전체를 움직이는 동력입니다. 즉, 엔진의 역할을 합니다. 국토연구원의 실증 분석에 따르면 전세 가격이 1% 오르면 주택 매매 가격은 평균적으로 약 0.655% 상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심리적으로 불안정성이 높아질 때에는 이 영향력이 더욱 커져 0.7% 이상으로 확대되는 경향도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그 원리는 생각보다 아주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집의 전세금이 3억 원이었는데 시장 상황이 바뀌면서 3억 5천만 원으로 올랐다고 해보죠. 그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세금이 3억 5천이면 이 집 5억은 너무 싼 거 아닌가? 그냥 전세 말고 집을 사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비중이 많아지는데 이것이 수요의 증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집의 매매 가격도 5억에서 5억 5천, 6억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바로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끌어올리는 구조적 메커니즘입니다. 심리가 행동으로 이어지고 행동이 가격을 움직이는 것이죠. 전세 가격 상승은 단순한 임차인 간의 일이 아니라 주택시장 전체를 자극하는 핵심 변수인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키워드는 바로 갭 투자입니다. 갭 투자라는 말을 여러분께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정확히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투자 방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아파트의 시세가 5억 원이고 전세금이 4억 원이라면 구매자는 실제로 1억 원만 있으면 그 집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특히 전세 가격이 높고 매매 가격이 비교적 낮은 시기에 유행하곤 했습니다. 2020년부터 2021년 사이에 전국적으로 갭 투자 바람이 거셌던 시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서울, 인천, 대구, 청주, 창원, 강원도, 충청도. 전국 모든 도시에서 갭 투자를 통한 매수세가 강하게 형성됐습니다. 그 결과는 어떤가요? 주택 가격은 전세 가격 상승과 맞물려 빠르게 상승했고 시장에는 거래량은 줄었지만 가격은 오르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갭 투자, 겉으로 보기엔 아주 효율적인 투자 같지만 사실은 전세금이라는 불안정한 기둥 위에 올라선 구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전에는 4억 원 전세를 받고 있었던 집에 다음 세입자가 3억 원밖에 못 준다고 한다면 그 차액 1억 원을 집주인이 메워줘야 하죠. 이게 바로 역전세, 깡통전세, 그리고 나아가 경매와 미분양으로 연결되는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국토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갭투자 비중이 1%만 증가해도 전체 주택 매매 가격은 약 0.148%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에서는 그 영향이 더 커서 0.179%까지 상승 효과가 확대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갭 투자는 단기적으로는 집값을 올리는 듯 보이지만 결국은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 사이의 구조적 불균형을 확대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세 번째는 바로 금리입니다. 요즘 뉴스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단어이기도 하죠. 이창용 한국은행 발표 기준금리 인하 예상, 한국은행 연내 금리 인하 전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금리가 떨어지면 누가 먼저 반응할까요? 바로 부동산 시장입니다. 금리가 인하되면 대출이 쉬워지고 자산 가격은 올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은 이자율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표적인 자산 시장입니다. 국토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은 지방보다 금리 변화에 약 5배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하면 수도권의 집값이 먼저 꿈틀거리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OECD 국가 평균 기준으로 보면 금리가 1%포인트 내려갈 때 주택가격은 약 4.5%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금리가 상승하면 수도권의 하락폭이 더욱 심합니다. 그래서 요동치는 수도권에서 역전세와 전세 사기들이 수도권에 더 많은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건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며 그만큼 금리는 부동산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렇게 전세 가격, 갭 투자, 금리라는 세 가지 요소가 동시에 움직일 때 우리 부동산 시장은 어떤 현상을 겪게 될까요? 바로 전세 가격이 상승하면 갭 투자가 증가하고 거기에 금리가 인하하면 집값 폭등이라는 악순환적 구조가 형성됩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 급증, 역전세와 깡통 전세 발생, 경매 물건 증가, 미분양 증가 자산 양극화 심화, 청년 세대의 내 집 마련 좌절, 출산율 저하 장기적인 가계 불안정 여러 가지 현상들이 주요 위와 같은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이 모든 것들을 국토연구원은 사회적 비용이라고 명확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부동산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는 것을 넘어서 그로 인해 사회 전체가 감당해야 하는 장기적인 손실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토연구원은 세 가지 방향의 정책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첫째, 모기지 대출 구조의 개편입니다. 실수요자 중심으로 대출을 운영하고 유한 책임 대출을 도입해 리스크를 줄이며 DSR 규제를 시장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전세 자금 대출 제도의 개선입니다. 무분별한 대출을 억제하고 전세 가격 적정성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며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정책적 예외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셋째, 시장 투명성 확보와 제도 개혁입니다.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구조를 개선하고 민간 리츠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투자 유인을 제공하며 소비자 물가 지수 CPI의 주택 가격을 반영하여 보다 현실적인 경제 지표를 구성해야 한다는 제안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부동산 시장은 겉으로 보기에는 조용하지만 속으로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이 다시 오르고 있고 금리는 내려갈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투자자들의 심리도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사실 기반의 정보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확히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출발은 바로 이런 공식 보고서를 잘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 있으며 사람들의 심리적 반응에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국토연구원의 실증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구성된 내용이며 여러분께서 현재 시장을 이해하고
앞으로의 자산 전략을 고민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쉽게,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여러분 인생의 자산을 함께 설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 은퇴자 자산관리협회의 이태광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